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8일 오전 6시입니다. 지금 일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하고 있다.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 한국을 우호국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전제하에 극단적인 대응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국산화, 그리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까지 파기할 의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일본에 여행을 가지 말자든지, 더 웃기는 것은 내년 도쿄 올림픽에 참석하지 말자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대일 보복이라는 걸 지금 펼치고 있는데, 더구나 중구청에서는 노자판이라는 현수막을 여기저기 걸려고 하다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좌절시켰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대응을 하는데 이게 헛발질, 과잉 대응이 아니냐 하는 커다란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은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역 보복이 아니다, 수출 금지도 아니다,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한국 측에서 협조하면, 즉 한국 기업이 협조하면, 뭐 이런 통상적인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어제 수출 간소화 국가군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음으로써 이런 경제 침략이란 여당의 비명이 호들갑이 아닌가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조여 들어오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과잉 대응을 한 게 아니냐. 말하자면은 간첩을 몇 명 보내가지고 휴전선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군단 규모의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다른 쪽이 텅텅 비는, 말하자면 성동격서 전략에 말리는 그런 헛발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과잉 대응.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전쟁에서는 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적을 모르고 내 실력도 모르고 하다가 좀 우습게 되어가는 지금 모양입니다. 더구나 국회에 나온 청와대 안보실장, 차장, 비서실장이 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핵실험을 이 정권 들어서서 몇 번 했는지를 몰라요.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초에 북한이 마지막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가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4개월째 되는, 그때가 아주 폭발력이 가장 컸습니다. 한 150킬로톤. 그래서 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이 정부 들어서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국가 지도부가 일본을 상대로 한국의 안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 도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농담이,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세부 시행세 측인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점에서 일본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종전까지 화이트리스트와 비화이트리스트로 나누어 가지고
수출 절차를 달리 했지만은 어제 이후에는 A, B, C, D 4개 그룹으로 국가를 분류하고 A 그룹에만 과거 화이트리스트에 소속된 나라에 주었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B 그룹으로 분류되어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심사에 90일이 걸리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산성의 조치로 전체 전략물자 1120 종류 중에 현재도 개별 허가를 받고 있는 군사용 민감한 물자 263종을 뺀 857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수요가 별로 없거나 대체 가능한 제품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별 허가가 원칙인 개별 수출 허가입니다. 개별적 수출 허가가 원칙인 B그룹 국가도 일본 정부의 인정을 받은 1300여 개 기업을 통해 수입하면은 예외 조항인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인정받아 종전처럼 간소화 절차에 따라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지만은 일본 기업 중에서 수출에 아주 잘 협조한다 해가지고 1300개 기업을 특별 일반 포괄 허가 대상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는 화이트리스트로 특별 대우를 받았던 때처럼 아주 신속하게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1300여 개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면은 별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은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하여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시행세 측에 개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품목을 명시할 것으로 보아서나 이게 기우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은 일본이 한국을 혼내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요거는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300개 기업으로부터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면은 과거처럼 그냥 신속하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하여 개별 허가를 의무화할 때에는 시행세 측에 관련 규제를 명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세 측은 경제산업성이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 소재에 대하여는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이거는 무역보복이라고 볼 면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를 가지고 경제보복이니 경제침략이니 하는 대응은 너무 과잉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를 드니까 아들이 달아나가지고 온 동네를 사돌아다니면서 아버지가 나를 칼로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아버지를 잡으러. 이런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보 능력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보 능력이. 더구나 청와대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직후에 느닷없이 우리를 우호국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 정도를 가지고 한국을 우호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입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데요. 또 이 정도를 가지고 아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에서 수입하지 말고 우리가 소재를 국산화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전략입니까? 국산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몇십 년 걸릴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정상적 수입의 길이 열려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이게 뭔가 대응이 이게 수준이 안 맞습니다. 비례관계가 아니에요. 일본에서 하는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해야지, 일본이 매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포로 대응하면 안 되잖아요. 조선닷컴 댓글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실제적 액션 없이 입으로 말만 했는데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치며 떡 실신해 버리는 이상한 문씨야, 과도하게 많이 수입해간 불산을 어디다 썼는지 말하라는 것이 뭐가 잘못됐으며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말을 못하는가 말이야. 수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심스러워 수출 심사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문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니 친일파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나 해대고 남북 평화 경제로 일본을 능가하자는 전 세계가 경악할 소리를 해대고, 이게 찬성 14 반대 2입니다. 구본수란 사람은 너 지금 아베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전략을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취한 조치는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 그것은 수입해간 한국 기업이 사후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 차원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고, 징용공 문제는 별도다 이겁니다. 징용공 배상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있으니까 이거하고 섞지 말고 징용공 배상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징용공 배상을 가지고 배상 판결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이 압류한 재산을 팔아 가지고 현금으로 한다. 거기까지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경제 보복으로 가겠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쓸 카드를 다 써버렸어요.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올 건지는 일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그 이상으로 큰 대응 조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도대체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서 아베 총리 쪽에서는 아마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응 능력을 간파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 속으로 웃지 않을까요? 희롱당하고 있다는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요 정도를 했는데 한국이 저렇게 들썩할 줄은 미처 몰랐다. 저런 한국 정부라면은 얼마든지 느긋하게 요리조리 요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외통수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